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역사의 암흑기인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에 이제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의 식민통치가 시작이 됐죠. 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일제 강점기라고 그러죠. 요것만 알고 가자. 일단 병합조약이 시행된 1910년대 식민통치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통감부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선 총독부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의 통치를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무단 통치는 공포 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이 시행되었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도 뭐 뒤에 보면은 쭉 나오겠지만은 여러분들 아시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1910년대 드디어 한반도가 일본의 일제 강점기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이 이제 식민 통치를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은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했죠.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는데 뒤전에 이제 을사조약 때 통감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죠? 예,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 누구였죠? 이토 히로부미. 2대 통감은 손해, 3대 통감은 테라우치였는데 이게 조선 총독부로 바뀌면서 테라우치가 초대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무총감, 경찰권 담당하는 경무총감, 그 다음에 정사를 담당하는 정무총감이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자문기관으로 중추원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한국인을 포함시키긴 했지만은 이 껍데기 뿐입니다. 형식적인 기관이에요. 한국인들도 여기에 집어넣었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정치원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 무단 통치를 다른 말로 하면은 공포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헌병경찰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헌병이 경찰까지 병행을 하는데 이 헌병경찰은 직결처분권이 있었어요. 직결처분권이 있었는데 제복을 차고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그래서 직결처분권이 있는데 이 직결처분권하고 밑에 나오는 조선태영령은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형벌에 보면은 태장도유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약한 게 태형, 그 다음에 장형, 그 다음에 도형, 유형, 사형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강도가 세지는데 태형 그러면 제일 그래도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사실 조선 태형령에 사용되는 태는 신축성이 그렇게 좋다는 소의 음낭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속된 말에도 5개월에 소모 늘어진다라고 얘기하듯이 그 신축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의 음낭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그 끝에 납을 붙여가지고 이 고통을 아주 극대화시킨 아주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네, 그렇게 조선 태형령을 선포를 해서 이 태형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 조선인한테만 적용이 됐어요. 일본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일본에서도 워낙 비인간적이라고 그래서 금지됐던 것인데 이것이 조선에서는 다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조선교육령을 실시해가지고 보통 학교는 4년 그리고 지방은 1년을 단축하기도 하고요. 주로 일본어 교육, 그 다음에 제국주의 산업방침으로 교육, 그 다음에 실업교육 해서 주로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민화 정책을 하는 거죠. 백성들을 우민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안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대한매일신보나 황성신문 같은 민족 신문, 대한학회 같은 그 협회 이걸 전부 해산시켜버리고 언론 집회, 언론 출판 집회결서, 언출직결이라고 그러죠. 언출직결의 자유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침탈로는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를 해요.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는데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소유권만 인정을 합니다. 그럼 소유권 나머지는 뭐가 있냐? 도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도지권은 영구 경작을 할 수 있는 준소유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지권. 그 다음에 무주지, 주인이 없는 땅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입회권,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 기간을 단축시켜 가지고 무소유지, 소유자가 없는 땅들은 전부 조선총독부 소유로 편입을 시켰다. 그래서 조선총독부의 땅이 무지하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회사를 세우는데, 회사를 세우는 걸 허가를 받아라. 회사 세우는데 허가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그 허가제를 실시를 합니다. 이 허가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래요. 인가제와 허가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가제는 요건이 맞으면은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허가제는 요건과 상관없이 허가를 해줘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허가 안 내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뭐. 예. 그리고 산림령, 임야, 조사령, 조선광업령, 조선어업령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일본의 손아귀에 넣기 시작을 했던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족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라를 뺏겼잖아. 그죠? 예, 그래서 배고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 안악사건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총독인 테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을 해서 배고인을 잡아들이는 거죠. 이 배고인들이 주로 광복주의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민족주의자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1907년에 설립되었던 신민회가 와해되는 원인을 제공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신민회는 어디로 갑니까? 간도로 넘어가게 되죠. 네, 그리고 독립의군부라는 게 이제 세워지는데,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밀명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세우게 되는데 복백주의 해가지고 고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단원인 김창식이 체포되면서 와해되고 맙니다. 그리고 조선광복회라는 게 이제 박상진하고 김자진에 의해서 대한광복회가 설립이 되는데, 이 대한광복회는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공화정 수립 목표로 활동을 하다가 조직망이 발각되면서 와해되고 맙니다. 그 외에도 승리여학교 사제들이 만든 송죽회, 그 다음에 대성학교 출신들이 만든 기성단, 그 다음에 자립단, 조선국권회복단 같은 민족 운동 단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기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10년대 독립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 하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